어젯밤 한국이 요르단에 0대2로 패하는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경기가 열렸던 아흐메드 빈 알리 경기장에는 4만 명에 육박하는 요르단 응원 팬들로 거의 꽉 찼었는데, 이들은 한국이 공을 잡을 때마다 이 선을 넘는 야유에 이 손 휘슬까지 불며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국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인 행동을 한 것이 드러나자 결국 빈살만이 직접 나서 카타르 국왕과 만났고 중동의 이미지를 완전히 추락시켜버린 요르단을 응징하겠다는 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향한 한국 축구의 도전이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7일 카타르 알라이안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0대2로 져 탈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유럽 빅리거들의 공수에 포진해 역대 최강 전력이라는 평가까지 받아 우승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았으나 64년 만의 우승 도전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완패였습니다. 한국은 지난번 요르단과 조별리그 2조 2차전에서 역전당했다가 겨우 상대 자책골로 2대2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준결승에서 재격돌했지만 이번에는 경기력이 더 안 좋았습니다. 한국은 슈팅수에서 7대 17로 요르단에 밀렸는데요. 특히 유효 슈팅은 하나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요르단은 유효 슈팅을 무려 7개나 했는데 너무나 차이가 심각했죠.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에서 요르단은 87위, 한국은 23위로 64계단이나 아래에 있는 팀이었습니다. 한국은 수세에 몰리면서도 전반을 0대0으로 가까스로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후반 들어 두 골을 내주며 무너졌습니다. 후반 8분 부정확한 박용우의 백패스를 탈취한 알타마리가 침투 패스를 찔러주자 알나이마트가 조현우를 넘기는 오른발 칩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후반 21분에는 알타마리가 50여 미터를 홀로 드리블하더니 왼발 슈팅으로 골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 6경기에서 10골이나 내줄 정도로 수비 조직력에 문제를 보였습니다. 요르단과 상대 전적에서 3승 3무를 기록 중이었는데 이날 사상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자 손흥민은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아쉬운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기 뒤 공동 취재구역에서도 울지는 않았으나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난 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체제로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믿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에 앞서 내가 앞으로 대표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라며 국가대표에서 은퇴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우디 언론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 도중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들을 보도한 것인데요. 경기 라이브 방송에서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장면이라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볼을 잡기만 해도 이 4만 명의 관중석을 채운 요르단 관중들은 엄청난 야유를 쏟아내는가 하면 손 휘슬을 불며 심각하게 방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이 공을 잡을 때는 요르단 4만 관중들이 마치 짠듯이 일제히 점프를 반복하며 발로 바닥을 세게 쳐서 경기장이 쿵쿵 울릴 정도로 소음이 매우 심해 경기가 심각하게 방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다수의 요르단 관중들은 레이저를 들고 와 한국 선수들의 몸에 쏘아대는 바람에 매우 위험한 장면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요르단 관중들의 이렇게 더티한 방해 공작은 이번 한국전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전에서도 일본 선수들에게 레이저를 계속해서 쏘아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포니치 아넥스 등 일본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축구협회가 요르단 관중들의 비매너 행위에 단단히 화가 나 국제축구연맹 피파에 공문을 보냈다라며 이것은 명백히 경기를 방해하는 행위로 피파에서 요르단에 강력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전했습니다. 이날 요르단 관중은 내내 일본 선수들에게 레이저 빔을 쏘는데 비신사적인 행동을 보였는데요. 심지어 요르단 선수는 전후반이 끝나는 시점에 일본 대표팀 감독의 앞을 지나가면서 목을 자르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이니 구니아 일본 축구협회 회장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피파에 강력히 항의해 요르단을 응징할 것이라며 극대노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후반 87분 환상적인 찔러주기 패스를 받은 조규성이 골키퍼와 1대2 상황에서 슛을 쏘려는 상황에서 이 뒤에서 달려오던 요르단 선수의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조규성이 먼저 공을 왼쪽으로 돌려놓는 바람에 요르단 선수는 공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조규성의 발만 찼습니다. 명백한 페널티킥이었죠. 그런데 심각한 오심이 나왔습니다. 주심은 요르단 선수가 아닌 조규성의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며 옐로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100번 참는다고 해도 뒤에 있던 요르단 골키퍼가 더 문제였습니다. 요르단 골키퍼는 조규성을 비웃고 조롱하듯 머리에 손을 올리며 주물럭거렸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매우 억울해할 만한 상황에서 조롱까지 한 것이죠. 요르단 4만 관중들의 야유와 단체 점프를 통한 강한 진동으로 방해하기, 심지어 레이저까지 한국 선수들에 쏘아대며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국 선수들을 조롱하는 비매너 행동까지 이 사우디 언론들을 중심으로 중동 언론들뿐만 아니라 BBC, CNBC 스포츠 등 유럽과 미국 주요 언론들까지 이번 한국과 요르단전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중동에서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심판들의 편파적인 판정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에 관중들이 레이저로 경기를 방해하고 상대팀이 공을 잡을 때마다 비매너 야유를 수만 명이 동시에 해대며 아예 경기가 중단되어야 할 수준으로 망쳐놓자 더 이상 중동에서 월드컵이나 아시안컵을 개최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축구협회는 이미 이와 관련해 피파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고 이번 한국과 몇몇 나라들이 이에 동참하는 순간 중동 국가들은 더 이상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나섰습니다. 2034 사우디 월드컵을 유치하며 수조 원을 들여 호날두와 네이마르 등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들을 사우디 리그로 영입하며 탈석유를 위해 사우디를 축구 관광의 나라로 탈바꿈하기 위해 올인한 빈살만의 계획이 이 요르단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빈살만은 공교롭게도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가 끝나고 사우디 언론들이 해당 문제들에 대해 보도한 시점에 카타르 국왕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타르 국왕도 이번 아시안컵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이 이 요르단 선수들과 관중들의 매우 심각한 비매너 행동들에 노출되며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레이저를 쏘아대며 경기를 방해한 관중들의 높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선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